자, 마지막 시간에 서페이스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우리가 아까 풀었는데 편집을 좀 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블렌드를 통해서 이제 서페이스를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스프링이 나왔기 때문에 스프링에 대한 편집이나 서페이스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페이스 자체의 편집은 아니고 우리가 또 객체에 변화를 줄 때 많이 쓰는 랩 기능입니다. 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솔리드를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크기의 어떤 변환, 그 다음에 얘는 한쪽의 그 면을 이렇게 휘게 한다든가 방향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변환, 그 다음에는 한쪽 면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밴드처럼 휘게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비틀어 본다든가 아니면 양쪽 면을 늘려 본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치수 개념이 아니라 형상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서페이스에 좀 다른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잡아 당기거나 늘리거나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와 좀 유사한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좀 해보면 우선 그림처럼 일정하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치수를 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mm 이쪽에도 100mm 주고 자, 양쪽으로 한 500mm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편집에 가면 휨이 있어요. 휨 가보면 어떤 형상, 이 형상 그러면 이제 몇 가지의 형상이 있죠. 한 7개 정도 있는데 맨 첫 거 보면 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환을 누르면 엣지 부분에 이렇게 네모난 점들이 사각 형상들이 보여요. 사각 형상들이. 그래서 그 사각 형상을 이렇게 가서 찍으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가 움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전체가 그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스케일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길 잡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길 잡아도 마찬가지로 전체 크기 내가 잡는 곳이 거의 지금 기준이 돼서 움직이죠. 그리고 보면 얘는 치수의 어떤 변환이다. 변환 그 다음에 다시 참조의 형상을 열하고 두 번째 기능을 가보면 휨 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휨 도구. 휨을 선택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점이 보이긴 하는데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찍으면 그리고 화살표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 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끌면 이쪽 면이 좀 기울어지죠. 마찬가지 또 해서 이쪽 면으로 기울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곳에서 그 화살표대로 화살표문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좀 특이한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뾰족해졌죠? 이런 식의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요게 이제 그 휨이었고 그 다음에 보면 스트레치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치. 그래서
스트레치에 가보면 이 형상인데, 스트레치 쭉 옆에 스트레치 하면 치수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거 이제 변화하려면 여기 있는 좌표를 누르면 변합니다. 그죠? 이쪽으로 눌러서 길이 방향이다 이런 얘기고, 또 변환하면 위쪽이다. 갖고 있는 X, Y, Z의 좌표를 옮겨가면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치수를 줘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눈대중으로 이제 어떤 그 크기를 잡아야 되는 경우에 뭐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밴드인데, 얘가 이제 조금 특이하죠. 밴드. 휘어지는 거죠. 휘어지는 거. 그래서 보면, 랩에 가서 참조의 형상을 잡고, 요 밴드를 하면, 어딜 기준으로 할 건데, 아까하고 똑같이 좌표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쪽 길이 방향으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각도를 120도 정도 주면 이쪽 선을 기준으로 120도의 형상을 만듭니다. 물론 이 점을 잡으면 이렇게 이제 밴딩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시트 메탈 가면 얇은 박판을 이제 구부리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내가 만든 형상을 이렇게 휘도록 밴딩하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 좀 특이한 기능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좀 비틀기도 있어요. 비틀기 뭐 조각이 있는데, 비틀기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비틀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비틀기 그러면 지금 이쪽에 좌표가 있는데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요거 아까 축 기념으로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길이 방향으로 비틀어지는 거죠. 꼬아지는 것처럼 이런 식의 비틀림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상을 만들려면 사실 블렌드에 가서 계속 돌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쉽게 되죠. 물론 이제 정확한 각도나 이렇게 주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블렌드 할 때 이걸 했어요. 비틀기를. 그죠? 비틀기를 그때는 90도씩 돌았나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이 정도 돌았었나요? 한번. 여기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각도가 늘어나고 있죠? 밑에 보면 이 각도를 예를 들어서 1200 주면 1200도를 꼬아주는 거죠. 좌표를 움직이면 좌표 움직이는 대로 또 돌아갑니다. 그렇죠? 얘가 또 이렇게 꼬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밑에 형상이 돌아가는 거라 별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랩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독특한 형상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꼬우면서 밑에는 좀 덜 꼬아지고 여기는 잔잔하게 꼬아지는데, 여기는 좀 일정하지만 밑에는 마치 물체를 잡고 이제 실제 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블렌드 가지고도 힘든 거죠. 그죠? 비틀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좌우 대칭이나 상하 대칭으로 같은 면을 늘리거나 이럴 때 써요. 보면 참조, 그 다음 여기 조각을 가면 이거 이제 좌표 어딜 기준으로 할 건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뭐 한 면에 적용한다든가, 얘는 양면에 적용한다든가, 얘는 대칭으로 적용한다. 대칭으로 해볼게요. 요거 이제 수를 늘려요. 그럼 이제 가로 세로의 비가 달라지는 거죠. 보면 그 밑에 줄이 가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이 갔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줄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양쪽에 들어갑니다. 기준선으로. 여기를 뭐 이렇게 줄 밀면 좁아지고. 양쪽이 지금 대칭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엣지를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어떤 형상들을 직접 제어하기 위해서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방향을 또 바꿔서 위에다 올려놓을까요? 위에다 올려놓으면 뭐 얘가 또 이렇게 식의 이게 이제 양쪽 대칭이 아니면 한쪽만 하면 위에 것만 이런 식의 모양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감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건 어떤 형상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서페이스가 기준이 되는 면은 정확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서페이스를 치수 먹인다는 게 치수를 준다는 게 어렵거든요. 정확한 치수를 주는 것보다 형상 위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봐서 우리가 스케치를 여기다 하는데 스플라인을 막 그렸어요. 스플라인을 주면 이거 치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치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스케치에 가서 여기 가서 지금 그냥 막 그렸는데 그죠? 그럼 이제 정의 편집에서 보면 스플라인은 곡선, 자유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치수를 가서 주면 치수가 안 나옵니다. 아예 치수를 찍으면 이게 R값이 이런 게 안 잡혀요. 왜? 찍는 곳마다 R값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작점의 위치 정도, 뭐 중앙에서 여기까지 위치라든가 이 정도와 뭐 전체 높이, 얘와 얘 끝에 뭐 높이라든가 이런 식의 작업만 가능하지. 이 스플라인 자체라는 거는 자유곡선이기 때문에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페이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서페이스 작업은 그 면에 대한 정확한 값보다는 연결되는 부위라든가 형상에 대한 값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각형 갖고 해봤는데 요번에는 스프링을 한번 해볼게요. 스프링이 이제 조립되면 이렇게 휜다든가 이런 그 형상을 있다고 얘기했죠? 아까 이제 콜 스프링 연습하면서 코일 스프링 연습하면서 코일 스프링이 텐션을 받는데 조립될 경우에 각도가 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걸면 아무 힘 못 받으니까 얘가 힘을 받으려면 좀 안쪽에 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스프링을 만들어서 휘어볼 수 있겠다. 스프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힐컷이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론트면에 중앙에는 형상 중심선 있고 스프링이 지나가는 헬리컵의 스프링. 자, 그래서 스프링의 길이는 200, 지름은 10, 평균 지름이 50이니까 이렇게 도는 게 5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0이겠죠. 그죠? 길이. 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스프링 단면을 그려놔. 단면은 여기죠. 어디니? 여기. 그죠? 여기가 값이 얼마냐면 스프링의 지름은 10 이렇게 되어있죠. 해보면 이렇게 나가는데 잘못 그렸군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이렇게 휘어서 건데 자, 피치는 얼마? 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스프링을 한번 휘어보겠다. 그러면 편집에 힘을 가서 참조 스프링의 전체면 자, 위에 밴드 좌표의 길이 방향 여기서 뭐 각도를 준다 120도 이렇게 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원본 순극인데 원본을 냅두면 원본이 보여요. 이렇게 같이 보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숨기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휘어진 형상이 만들어진다. 특이한 기능이죠. 그죠? 휘임을 줄 때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 이제 헬리콥터 수입을 조금 아까 했던 것 중에 피치를 좀 줄여보면 쫀쫀하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자, 대신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얘는 객체 자체를 손으로 누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도를 많이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쪽 굵기와 이쪽 굵기가 틀리죠? 여기가 눌렸죠? 동그란 객체가, 그러니까 즉 스프링이 18가 쭉 돌았는데 그 18가 유지되면서 휘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았어요? 이쪽은 눌렸어요. 누르면서 돌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형상 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마치 이렇게 힘이 전체적으로 다 전달되는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 파이가 변하지 않아야 되죠. 계속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아니다. 얘는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를 여기 지금 사각 박스가 보이는 것처럼 전체의 그 피처를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좀 다르죠? 뒤에 가면 이제 이걸 이제 코일 스프링으로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건데 잠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다른지 보면 어딨나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건 코일 스프링이 똑같죠? 굵기가 근데 휘어져 있죠? 이런 거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지금 하나의 객체를 피처를 그냥 이렇게 찰을 이렇게 누르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틀리다. 개념적으로 좀 틀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방정식을 써서 만들어 놓은 예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휘임이었어요. 휘임. 편집의 랩 기능, 랩. 랩은 둘러싸는 거였고 얘는 휘인 거예요. 랩. 영어 자체도 좀 틀려요. WRAP 휘임, 랩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감싸는 건 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계 블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계 블렌드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경계, 즉 서페이스를 이루는 경계의 커브를 만들어서 그 커브를 잇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예제는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두 개만. 예를 들면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론트면에 자유곡선이 하나 있어요. 있고 프론트에 일정한 거리에 서페이스를 또 만드는 거죠. 커브를 만들어서 자, 이번엔 커브가 반대로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다 안 보이게 하면 자 경계 블렌드 가서 얘와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선택하면 두 개의 면을 잇습니다. 바로 그죠? 이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만든 선이 커브가 경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경계선을 잇는 그 경계선을 포함하는 서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서페이스 자체가 자, 우리가 보는 이 예제에서는 각 코너에 경계선을 줬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이쪽도 하나 둘 셋 세 개씩 줬어요. 이거 두 개여도 상관없고 세 개여도 상관없고 네 개여도 상관없어요. 그 면들을 이어나간다는 얘기죠. 자, 지금 한쪽 방향으로 했는데 한쪽 방향을 조금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더 만들어요. 이쪽으로
또 하고 여기에다 스케치를 또 해요. 이번엔 또 위쪽으로. 그럼 3개가 됐죠? 경계 블렌드. 자,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일정한 방향이죠? 하나, 컨트롤 키 누르고, 둘, 그 다음에 셋. 이 3개의 면을 지나가는, 이 3개의 선을 지나가는 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폭파여 있는 이런 면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경계 블렌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주의할 거 뭐냐면 그 이쪽 끝에 만들 경우에 이 끝에 있는 선들이 닿아야 돼요. 즉 여기 선을 만들 때는 이 끝점들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길이를 다 다르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를 다 다르게 하면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길이를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1번 스케치, 2번 스케치, 3번 스케치 있는데 1번 스케치 가서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엔 120 2배 차이로 할까요? 여기는 200 여기는 100 100과 200 이렇게 할게요. 중앙을 기준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스케치 2 다시 똑같이 하면 이게 얼마였어요? 100. 이쪽은 20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3 1 1은 했나? 1 했고 자, 3 여기 편집 가서 여기에 200 여기가 10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쪽 플랜을 가지고 100만큼 가면 되죠? 이쪽으로 100만큼. 이쪽은 100이었으니까. 근데 이 끝점이 일치해야 돼요. 스케치 여기다 할 건데 끝점을 일치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참조죠. 가서 이 끝점. 자, 지금 플랜 때문에 잘 안 잡히면 플랜을 끕시다. 끄고 점만 켜고 하면 되겠죠? 참조로 이 끝점 하나 찾고 여기 둘 찾고 여기 셋 찾고 그죠? 자, 찾았으면 이어주면 되겠죠? 스플라인으로 점 3개 보이죠? 하나 둘 셋.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반대편은 200이었죠? 플랜 얘를 이쪽으로 200만큼 스케치 할 건데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끝점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끝점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스케치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참조로 가서 끝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얘는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 세 점을 있는 스플라인 곡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는 3개 이쪽으로는 2개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서페이스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블렌드라고 불러요. 자, 얘는 방향성이에요.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는 한 방향을 찍어줍니다. 하나, 컨트롤 키, 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셋. 근데 방향 바꿔서. 왜냐면 지금 내가 양쪽으로 그린 커브는 지나가지 않죠? 떠있죠? 거기를 이제 지정해주죠. 가서, 하나, 컨트롤 누르고, 둘. 그러면 내가 만든 커브의 전체를 메워주는 서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서페이스를 우리가 그냥 솔리드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내가 진행하는 커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경계 블렌드 커브라 합니다. 자, 이번엔 경계 블렌드 커브가 만들어지는데 옵션이 있어요. 왜냐면 그 옆면과 옆면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는 걸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그냥 이렇게 니은자처럼 생긴 서페이스에 하나의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내기 프론트면에 하는데, 자, 니은자처럼 생겼고, 이쪽 길이는 200, 이쪽 길이는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식으로 해서 서피스로 밀어내는 거죠. 양쪽으로 밀어내는 건 뭐 150만 밀어낼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커브 하나, 이쪽에 커브 하나 이렇게 그릴 생각이에요. 그 커브를 잇는다는 거예요. 경계 블렌드로 이 면에 가서 커브 그냥 방향이 안 맞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자, 여기다 할 건데 그냥 선 하나 그을게요. 끝에는 맞춰야 되겠죠? 선 하나 거놨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바닥에도 스케치를 해서 선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선이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자, 요게 선, 요게 선. 그래서 커브와 커브, 3D에서는 라인과 뭐, 이게 구별이 없고, 선도 커브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경계 블렌드 한쪽 방향만 주면 되겠죠? 얘와 컨트롤 키. 그리고 한 번. 그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직선으로. 그죠? 그냥 내가 해준 대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싫다, 이런 거죠, 싫다. 내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요쪽 면에 지금은 자유예요. 내가 만들어준 대로 경계선 주위에 어떤 조건이 없을 때 그냥 만들어져 그 일자로. 두 번째는 탄젠트가 있어요. 탄젠트. 이 선이 이 면에 대해서 탄젠트 방향, 즉 각도가 줄면서 0도가 될 때까지 삽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여기가 탄젠트 방향으로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탄젠트. 마우스를 좀 길게 눌러야 돼요. 약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얘를 프론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마치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녹화되고 있죠. 여기가 이게 아니고 이건데 컨트롤 Q인가? 아니 컨트롤 툴. 자, 여기가 아까 이 면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직선을 해놨는데 얘를 탄젠트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부드럽게. 밑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선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귀엽죠, 그죠? 만드는 면이 일직선이었지만 이렇게 일직선이었지만 여기가 면에 접하는 면에 이제 값을 주면 얘가 이렇게 입사각이 0이 되도록 이렇게 탄젠시하게 달라붙는 거죠. 부드럽게. 이게 이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또 면과 서페이스는 면과 면이 만날 때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냅두면 자, 면이 변하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선이 보이죠? 옆에서 보면 이건 아무리 각도를 작게 해도 요 면과 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선이 보여요. 선이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얘를 탄젠트로 바꿔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탄젠트. 여기도 탄젠트.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사이에 선이 안 보입니다. 이거 한 면을 해피죠. 여기도 한 면을 해피.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진다 이거죠. 이런 면과 면이 만났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 줘야 돼요. 이것도 뒤에 이제 검사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하여튼 지금 탄젠트. 자, 이번에는 탄젠트가 아니라 수직.
이 닿는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죠, 모양이. 자, 해보면 자, 여기를 까만 걸 누르고 수직, 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수직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죠. 그래서 얘를 프런트에서 보면 이렇게 요 각이 수직이다. 요 끝에 각이 여기 점점점점점점 해서 따져보면 수직, 입사각의 수직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곡률이 있는데, 곡률은 이 옆에 있는 애초에 만들어진 이 곡면에 곡률을 쫓아가요. 그래서 얘를 직각이 아닌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다 지우고, 밀어내기에서 단면을 그릴 때 정의 편집 가서, 요게 이제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률을 가졌어요. 이렇게 선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곡선이에요. 자유곡선. 그럼 이제 자유공유에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바로 스케치는 못하니까, 이제 이럴 때는 스케치를, 이제 다른 면에 해서 투영시켜야 되겠죠? 앞면에 가져옵시다. 여기다 앞면에다가 스케치 할 건데,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끝에서부터 약간 경사지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다 시키냐? 투영. 어느 면에? 이 면에. 선이 여기 이제 보이죠? 원래 했던 거는 이제 안 보이게 좀 감춰주고, 얘도 안 보이게 좀 감춰주고. 자, 그럼 선이 여기 있죠?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바닥면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얘는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블렌드 할 수 있죠. 얘하고 두 개를 이어라. 이렇게 이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곡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곡률을 쫓아갑니다. 비슷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곡률 얘를 쫓아가요. 곡률. 그래서 확인해서 프론트를 가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원래 그랬던 자유곡선에 이 곡률이 쭉 쫓아가고, 근데 바닥면도 곡률했는데 곡률하면 얘는 직선이니까 탄젠트와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커브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 보고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단락단락별로. 그러면 나중에 혼자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직선의 선들을 그려서 이어주는 걸 우리가 경계블렌드 서피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개 있다면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었어. 근데 얘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예를 들면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반대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이쪽은 7개, 이쪽은 8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하나 더 많아. 그럼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남겠죠. 이쪽에 남겠죠. 뭔가 하다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정점이 어느 곳 한 곳에 겹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경계블렌드에서.
자, 그래서 새로 만들기. 일단 세 개의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론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간편하게 5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떨어진 곳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200 떨어진 곳에 스케치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좀 밑에다가 이거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5, 6, 7 7개. 위에 건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얘는 7개. 달라졌죠?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얘를 밑으로 좀 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 지금 이제 정점이 다 다르죠? 아예 다르도록 만들어놨죠? 이렇게. 너무 이쪽에다 했다. 그죠? 다시. 좀 떨어져. 이 정도 해야겠네. 둘, 셋, 넷, 5, 6. 이런 식으로. 어디 보자. 얘를 여기 말고 단축. 일단 3개를 그렸어요. 스케치를. 자, 그래 놓고 왜 그래? 왜? 스케치. 오케이. 스케치 나와요. 왜 잘 안 그려지는 거지? 자, 스케치 그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보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플랜 다 빼고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얘를 경계 블렌드 하나, 컨트롤 이렇게 둘, 셋 하면 이제 이어주는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꼭지점이 틀리고 이 면을 구성하다 보니까 얘는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얘가 이제 이 옆에 한 면이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 보여요. 이 선이 뭐냐면 면이 고르지 않다는 거죠. 넘어갈 때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죠. 가서 다시 표현이 가면 제어점이 있어요. 제어점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에 줄이 나옵니다. 면에 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 여기 정의되지. 이 각 점에 대한 정점에 이어져 보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맞겠죠. 왜냐면 여기가 하나, 둘, 뭐, 셋, 넷, 5, 6, 7개인데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예요. 그러면 정점이 7대 8이니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쪽에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어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근데 이쪽은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넷, 그러면 얘를 이으려면 이고, 그죠? 그 두 번째 거 이으려니까 이렇게 이으면 얘가 비잖아요. 이렇게 안 믿는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얘네가
여기와 여기를 있고, 그죠? 여기와 여기를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나머지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대충.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일직선인데 몇 개가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지금, 왜냐면 가운데 꼭지점이 있어서 그래. 이 때문에. 얘는 이제 지능적으로 지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정점을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찍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나, 두 번째 거 물어보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제 이렇게 이은 거고, 두 번째, 여기가,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새로 이제 이원이 탄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쪽은 똑같고, 가운데 것만 지금 겹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얘가 여기와도 겹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것만 좀 다른 선이 하나 생겼죠?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러면, 면의 상태가 깔끔해졌죠. 그죠? 왜냐면 꼭 각이 진 곳에 선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각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흐르긴 하지만, 어차피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흐르는 거죠, 밑에는. 이런 식으로. 형상에 흐르도록. 이렇게 작업하는 걸 우리가 정점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일치시켜 줄 수 있다. 경계블렌드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채우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평면에 뭘 그렸어요. 스케치를. 거기를 서페이스로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채우기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케치면에 지금 네모나고 세모나고 이런 거 원이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면으로 쓰려면. 그래서 여기 서피스에 가면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 선택, 스케치 선택하면 그 안을 자, 서페이스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피스 안에 일단 좀 어려운 면 같으면 이런 서페이스를 다 한 번씩은 써야 돼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임의 형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얘는 그래서 지금 자유곡선 그렸지만 원, 선 이런 걸로 교체해서 만들어 놓고 폐구간 만들면 얘를 채워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익스트루드나 이런 거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채우기 지우고 밀어내게 할 건데 원이나 네모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해왔죠? 끝에 닫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서페이스로 했어요. 양쪽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면 스케치가 있어요. 스케치. 여기다 할 건데 기준은 얘다. 이렇게 딱 맞춰서 웬 200이냐? 자,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 할 때 끝에 닫힘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밀어낼 때 보면 옵션에 끝 닫힘이 있어요. 닫아버리면 이렇게 닫힙니다. 좌우로 안에 비어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채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들어가면 뭘 누르냐면 스케치를 먼저 하라 그래요. 스케치를 닫는 거니까 스케치 어디다 할 건데 여기다. 그죠? 여기
자, 근데 그냥 잘 안 잡혀요. 그죠? 그래서 요 엣지에다가 뭘 하나 갖다 내야겠어. 플랜 얘를 이쪽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갖다 놓고 스케치 여기 거 할 건데 이건 뭐 투영이지. 투영 루프 투영 가서 루프 단위를 하자. 끝에 찾고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다 찾았죠? 닫기. 그러면 이제 닫히면 이렇게 분홍색. 오케이. 자, 다시 스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우기, 스케치 항목, 요거 확인. 닫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닫히죠. 옵션 해주면 닫힌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경계 블렌드에서 채우기입니다. 채우기. 자, 그래서 여기 사각형 예제 문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00, 세로 350 예요. 라운드는 50 직사각형. 그래서 연속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면 스케치 탑면에 직사각형이죠. 자, 가로가 300, 세로는 350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라운드를 좀 주고 나가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라운드 필렛을 밖에서 줘라. 근데 지금은 라운드를 주고 나가야 단계죠. 필렛 땅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라운드는 50 하나 주고 다 똑같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탑면에서 50mm 옵셋된 곳에 밑에 사각형보다 30cm 적어요. 자, 그래서 탑면에 위로 50mm 떨어진 곳에 스케치 할 건데 여기다 스케치 똑같이 직사각형이고 이 방향 먼저 그린 것보다 30cm 작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350에서 1 빼면 320. 자, 얘는 얼마예요? 300에서 50 빼면 250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R은 똑같아야 되겠죠? R 값은 라운드 50은 똑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겠죠? 20을 하죠. 20 필렛 좀 작게 위로 올라오면서 좀 작아지도록. 그래서 R은 20 똑같다.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고 얘하고도 똑같고 얘하고도 똑같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거 위에 거 크기 결정 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여 옆에 라운드 여기 50이에요 형상을. 그러면 여기도 뭔가 형상을 만들어야 따라 들어오겠죠. 지금 상태에서 경계 블렌드로 밑에 거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위에 거 잡아봤자 일직선이다 이거지. 옆면이 그죠? 근데 우리가 요구한 조건은 여기 R50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가 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값을 뭔가 그려줘야 되겠죠.
프론트면에 그릴 건데, 자, 그냥 잡으면 얘가 참조를 안 잡히니까, 자, 참조를 잡아볼까요, 여기선? 자, 잡으면, 안 나오죠? 점이 꺼져 있나?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형상 중심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꺼야지. 끝점 보이죠? 여기서 끝을 이렇게 찾아가면 찍을 수 있겠죠? 그냥 참조를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참조 여기 하나, 여기 끝에 둘, 이렇게. 그죠? 네, 반대편도 있으니까 참조로 여기선의 끝, 여기선의 끝, 이렇게. 그 다음에 R값이 얼마였냐? 호 하나 둘 이렇게 해서 50. 이쪽도 아크에서 하나 둘 50. 이렇게. 양쪽에 만들어졌죠? 그럼 이쪽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쪽도 스케치. 이름에다가 하겠다.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라. 그 다음에 여기다 참조 끝에선 잡고 여기도 잡고 위에 여기도 아래쪽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그러면 여기 커브를 만들 수 있다. 하나 둘 커브 여기도 마찬가지. 커브 만들 때 조심해야 돼. 그죠? 다른 것들하고 겹치면 안 돼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거라든가 혼자 이제 연습했다든가 이게 이제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외곽도 잡았죠? 와이어프레임으로. 연결블렌드 이쪽과 이쪽은 같은 방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방향이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면을 다 따라준다 이거죠. 위에도 좀 해야지. 그래서 위에 면 해놓고 스케치 가서 수영하는데 루프 위에다 따서 하기 채우기 바로 닫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런 형상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페이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서페이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경계블렌드를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마우스를 만들고 경계문을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온라인 수업이지만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야 시험 볼 때 쉽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